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제 35일 만에 당무에 복귀했는데 첫 일성과 행보가 계속 보도가 되더라고요. 시장님 어떻게 잘하시는 나는 겁니까? 이재명 정치의 최근에 가장 좋은 메시지를 가장 잘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네, 영장이 기각된 후에 이재명, 네네, 강서 보궐선거 승리 이후에 이재명은 달라져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든 게 김대중 대통령께서 베트남 네네. 우리나라 최초로 국빈 방문을 하실 때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베트남에다가 우리가 월남 참전을 해서 잔인한 학살 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과를 하겠다. 했더니 베트남에서요. 아니 왜 패전국이 성전국한테 사과를 한다고 하느냐? 네네. 그래서 호치민 국부 묘소의 참배로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이재명은 기각 후 승리 후에 이재명은 달라져야 된다 하는데 그래서? 강서 예. 보궐선거에 가서도 6분간의 연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SNS 또 법원에 출두하면서의 침묵 특히 35일 만에 민주당 당무 복귀해서 최고위에서 발언 등은 전부가 그랬잖아요. 수박 색출해서 축출하자. 이런 강한 강성 지지자들의 얘기가 있었지만은 통합하자. 단합하자.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이분이 그 모 방송에 나오셨거든요. 예. 거기에서 그때 가결에 투표한 국회의원들에게 이재명 대표가 감사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보면은 예. 그렇게 해서 털었다 영장 이거죠. 실질 심사를 해서 기각됐기 때문에 그런다. 네.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민주당이 없어지면은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없어집니다. 아 그럼요. 어떻게 민주당의 운명을 검찰 손에 네, 맡길 정치 수는 도의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자기 당 대표를 검찰 손에 넘겨주는 인간적 도리도 문제가 있다. 그렇기 자, 때문에 저는 네. 가결표를 던진 사람들이 그렇게 떳떳할 수 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은 이재명 대표는 그분들이 달릅지. 윤석열 대통령처럼 다름이 엄청난 크지는 않잖아요. 가깝게 달릅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작은 차이. 작은 차이. 네. 역시 말씀 잘하네. 작은 차이를 자꾸 극복해서 우군을 네. 극대화하고 적군을 네. 축소시켜라. 국소화하는 것이 네. 정치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포용의 길로 간 것은 시장님 그렇게 해오신 것 같아요. 이재명의 네. 그릇을 나타낸 거다. 시장님은 그렇게 해오신 것 같아요. 속으로 이렇게 앙금이 있는 분들도 포용하는 적어도 국민이 볼 때는 저는 훌륭합니다. 자 이제 예산국회입니다. 네. 예산국회면 누가 아쉽죠? 정부 여당이 아쉽잖아요. 정부 여당이야. 자 그런데 이제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당 대표끼리 우리 만나자 하니까 민주당에서 역제안을 했잖아요. 그렇죠. 네, 삼자 하자. 대통령 모셔가지고 같이 하자. 이건 그 역제안으로 화답을 했는데 왜 그랬을까요? 당 대표끼리 일단 만나는 것도 뭐 있을 수가 있는데요. 아니 그런데 영수회담을 처음부터 제안을 했어요. 아 그렇죠. 그거는 그런데 이미 윤석열 물건도 대통령이 네. 범죄자니까 못 만나겠다라고 했는데 김기현 대표는 집권 여당의 2인자 네네. 대표 아니냐고요? 이분이 만나자 했으면은 범죄자라는 딱지가
떨어진 거예요. 또 윤석열 그렇게 대통령, 해석합니까?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생각이 윤석열 완전히 다를 수도 대통령이 있는데. 늘 말씀하시는 게 헌법 정신 아니에요. 네네. 헌법 정신에도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법원의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무죄예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혐의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둘이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두 당 대표가 풀어보자. 그래서 저는 뭐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뭐 생각. 네. 오늘 아침에 사설인가 김순덕 칼럼에서도 그랬던데 만나라. 삼자회동이 좋다. 네. 만나야죠. 아니 뭐 사실 아니 그런데 네네. 대통령실에서 양자회담은 없다. 삼자회담은 지금 생각해 본다. 저는 바뀔 것 같아요. 이것마저도 안 되면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강서 패배 후 소통. 이건 자기들끼리 만나면 짬짬이라니까요. 그렇죠. 반대 세력 야당과 만나야 진정한 소통인데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인요한 혁신위원장한테 힘을 실어주려면은 네. 인요한 위원장이 받아라 네네. 이렇게 해서 대통령이 수용하면은 네네. 이재명 대표의 제안을 수용하는 게 아니라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안을 수용하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좀 페인트 모션도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여나 야나 이제 대화 상대의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뭐 예를 들면 안 한다고 뭐 네. 여야 원내대표끼리 그러니까. 뭐 피켓도 안 들고 샤우팅 야 뭐 이런 거 안 한다 하는데 아니 예를 들면 그거 안 지켜져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인데 예를 들면 김기현 국힘당 대표가 아무런 실권이 없다는 거 다 알잖아요. 대통령께서 다 갖고 실권은 있다는 거. 있어요. 명령 복종하는 그대로 집행하는. 자, 그러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와 단둘이 만나면 사실상 결정권이 없는 김 대표하고 무슨 그러니까 그 회담 자리에서 효과가 있는지. 전화로 대통령한테 물어보겠지. 네, 물어보겠죠. 이런 절차를 생략해서 근데 대통령하고 그걸 다 아니까 이제 삼자 회담을 하는 것이 실질적이고 그다음에 그게 사실상 우리 국민이 생각이 그게 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김기현 대표에게 아주 자극적인 모욕적인 말을 하는 건 안 좋다. 그럼 뭐 될 일도 감정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저도 안 합니다. 네. 그러니까 최대한 예우를 해주고 양쪽이 다. 그렇죠. 네네. 소통을 네. 인정을 해주는 게 상대를. 그러니까. 영어로 그러잖아요. 레커그나이즈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아니 그 실장님은 정말로 그 대통령이 뭐 전혀 변함이 없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변할 거라고? 아니 만약에 만나준다면 말씀이 네. 입술에 침도 마르기 전에 바꿔버리니까 늘 그랬는데 저는 이번에 사우디 카타르에 가서 많은 외교적 성과 영업사원 1호로 역할을 했다고 하시니까 기왕 온 김에 정치도 네. 정치 1호다 꽤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바뀌어야죠. 안 바뀌면 나라가 망해요. 바뀌겠죠, 좀 아무래도 내년 총선도 있고 그러는데. 바뀌어야죠. 네. 그래서 삼자회담이 성사될 것이다. 그렇죠. 네. 그것을 네. 인용한 혁신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이 좋다. 그러면은 기왕에 바꾸려면 뭐 언행일치가 돼야 되잖아요. 인사도 잘해야 되고 뭐 헌재 소장 내정 철회하면 좋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반성하고 뭐 인사부터 잘한다고 했는데 반성은 딴 얘기라면서요. 그날 저는요 대학 동기를 헌재 소장으로 임명한 것은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인물을 고르다 보니까 그렇지만은 1년도 안 남았는데 또 임기가 10개월밖에 남지 그러니까. 않은 분을 헌재 소장에 임명하는 것은 네. 가서 업무 파악하고 퇴임 준비하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장의 임명은 헌법재판관에서 네. 한다라고 했으면 청사진을 내놔야 돼요. 자 이분이 헌법재판소장이
인준이 돼서 임명되면은 10개월 후에 계속 헌법재판소장을 할 수 있도록 네. 하겠다. 그럼 다시 헌법재판관 임명해가지고 청문회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얘기도 국가 100년 되겠는데 없이 10개월짜리. 그뿐만 아니라 이념 전쟁 그만두고 민생 이거는 뭐 그동안 우리 민주진영에서 아니 또는 그것은 안 국민이 바뀐다니까요. 계속 예. 했는데 아니 바뀌어야죠. 보세요. 지금 뭐 아니 홍범도 네. 장군 어제가 홍범도 장군 뭐 저기 70, 80주년? 네, 추모식 했어요. 70주년. 예. 네. 거기 또뭐 박민식 장관이 가서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그걸 누가 믿어요? 아니, 육사에서는 뭐 자 보십시오. 네. 김좌진 장군, 안중근 의사 안중근 의사, 이 홍보관을 다 폐쇄해 버리고 뭐 다른 걸로 이시영 바꾼다면서요. 선생, 이회영 선생. 네. 이런 분들이 하면은 육사는 친일 기념관 만들어야 되나? 글쎄요. 백선엽 장군 같은 경우. 자 이렇게 도대체 말 따로 행동 따로 언행 일치가 안 되는 이종찬 장군이 네. 이종찬 장군이 아니라 이종찬 전 광복회장. 국정원장. 저도 네. 광복회원 아니에요. 우리 네. 회장님 잘 뽑았어요. 네. 매국행이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육사는 그렇게 뿌리가 어디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시간이 다 됐는데